일본의 한 어촌 마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20살 때 고향 제주도를 떠나온 할머니. 그녀는 왜 이 머나먼 땅까지 온 걸까요? 들어서기다 민나 세균인가 있대. 내 오늘 세균인가 있다. 강구가 있대. 오바산 다시 민나 아스메서 소리기다. 나니 유인하라 오바짱 줄에 띠기다노. 일본이 먹으리 입고 있대. 먹으리 있고. 소리서 소리기다. 그렇게 술에 띠기다. 어, モグリやれば金儲かるって言われたの 소.昔はそういう人がいっぱいいた。 이제는 고향에 가고 싶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늙고 병든 몸. 간다 해도 반길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도 이제 뭐 아무도 없어지나. 시대의 경랑에 휩쓸려 원치 않는 삶을 산 그녀.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노래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성은 등에서 지고 바람물에 집을 삼고 갈매기는 벗을 삼아 두렁 박을 깨나 삼고 이해전에 살다 한도나 이팔 청춘이네 바닥 물속에서 달을 지고 어머니 산을 젓고 간 분이 개구장 불만지세 일제강점기 고향 바다를 떠나 출가 물질을 나선 해녀들. 그녀들은 왜 현해탄을 건너야 했을까요? 아름다운 풍광과 푸른 바다의 제주. 이곳에 제주 바다와 함께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 위의 논밭에도 다 주인이 있듯이 제주 바다의 주인은 바로 해녀입니다. 바다밭 농부 해녀. 그녀들은 이 척박한 섬에서 살아남으려 오늘도 차가운 바다에 뛰어듭니다. 한때 이 마을에서 제일 물질 잘하는 해녀로 꼽혔던 권영의 할머니. 이제는 다 옛말이지만 오늘도 물질을 나갑니다. 제일 고령 할바. 우미하고 소라 잡고 다 할 거. 다 같아 보이지만 해녀들은 실력에 따라 계급이 나뉩니다. 잠수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이 되는 해녀의 일생. 보통 나이 든 해녀들이 하군이 되는데 그녀들이 물질하는 얕은 바다는 할망바다로 부릅니다. 상군들은 결코 할망바다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상군도 나이 들면 할망바다의 주인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한 해녀들. 굳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드넓은 바다밭에는 딸 것들이 지천입니다.
젓는 거라. 사람이 점수가 젓는 거죠, 전북을. 어디 전북이 그냥 둥글어? 물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거면 이게 다 도랑 젓는 거 찾아. 찾아야 잡는 거. 곧 90살이 될 노해녀에게도 아낌없이 제 몸을 내어주는 바다. 해녀들은 바다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썰물 때 물 타고 나갔다가 물이 들어오면 같이 따라 들어오듯이 바다의 순리에 따르는 게 해녀의 인생입니다. 아이고, 옷들 다 젖지 뭐. 고령임에도 서너 시간을 쉬지 않고 물질한 노해녀. 부지런히 몸을 놀린 덕에 깊지 않은 할망바다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것도 삶는 게 안새 더워. 아이고 더워. 오늘 다 비울 것까? 언제나 넉넉한 결실을 안겨주는 바다. 하지만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바다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옛날엔 머구리 때 한 6척 5척 절로 놈이 이거지. 성산포 앞거지. 머구리 때가. 일제강점기 잠수기 어선으로 해산물을 싹쓸이하며 제주 바다를 황폐화시킨 일본. 구한말 학자 김윤식은 그런 현실에 통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가 300~400척의 일본 배들이 십수년간 제주 바다를 고갈시키고 있다고 걱정할 정도로 당시 상황은 무척 심각했습니다. 난 복잡하게. 오랜만에 한 동네 사는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권영의 할머니처럼 해녀인 동생은 유일한 피부치자 동료죠. 그 허물 난 시원하게 그거 오래 댕기자 했어게. 푸엉, 너렁, 대쌍. 70년을 물질을 한 뒤 아팡허로 안 가온 적도 없고 물질만 하면 주화장창 다녔으나 경험한 아기들 공부도 시키고 미시고고 그냥 먹고 살아가고 했죠. 그러나 자매가 떨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딸을 데리고 대마도로 출가물질을 나갔던 때입니다. 어머니는 배탕 매역회에 나가고 난 그 바위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먹는 건 걷어야 되고 걷어면 이래 대면놓고 경했어 옛날에. 아이 점수들 해녀들 다 끓먹어. 당시 수많은 해녀들이 빈 제주 바다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한창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던 일본에게 화학연료로 쓰였던 해초는 꼭 필요한 자원이었는데요. 특히 전쟁을 위한 군수물자 원료로도 사용됐기에 해초 확보는 일본의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당시 설비가 많이 드는 잠수어선 없이도 해초를 채취할 수 있는 사람은 제주 해녀밖에 없었고, 그래서 일본은 해녀들의 출가 물질을 부추겨 감패를 채취하게 시켰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감태도 무슨 걸로 그
총앤디 총뿌릉이앤디 뭐제 지 쉰다고 허용 보내려는 했지요. 별걸 허당이라도 그디서 허용 보내려 하면 다른 일 덮어놓고 그거 허여 그냥 몰련 보냈지요. 돈도 많이 안 줬어, 생각에. 돈도 많이 안 줬지만은 계속 좀 몇십 년을 했죠. 몇십 년. 해방되기 전에는. 해녀들에게 핍박과 수탈을 일삼으며 감태 채취에 열을 올린 일본. 해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 군수물자 준비에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일본의 감태 채취는 자국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물자 수송이 편리한 항구 근처에 공장까지 세우고 해녀들이 캐온 감태를 가공해 일본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요도 공장이라고 해서 그냥 막 말려서 불 타서 덩어리 짐을 그걸 다시 그냥 그 큰 가마에다가 층층층 앉아서 다 그걸 끓여요. 끓여서 그걸로 어떻게 제조를 해냈는지 그냥 우리 막 어린 때라도 좀 무서워요. 조금만 잘못하면 깨끗하면 때리기도 잘하고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게 되려고 막 독하게 굴어요. 자기네 영이니까 장인의 마음이니까 막. 바다에서 마음대로 캘 수도 캘 것도 없었던 해녀들. 결국 많은 이들이 출가 물질을 택했습니다. 출가 물질은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전기선이 생기며 더욱 늘었는데요. 타양 바다에서의 물질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다른 해산물 채취를 막고 오로지 감태만 캐게 했으며 그것마저도 헐값에 사기 일쑤였습니다. 며칠 한 거, 며칠 날은 며칠 한 거 다 그거 해서 계산해서 내주지. 뭔 빼는 건 게 썰값 빼고 게 나무값 빼고 그거 뺄 거죠 그게 먹은 거. 일본인들의 얄팍한 농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해녀들. 결국 참다 못해 일어나 항일운동에 나섰습니다. 막 홈이 들르고 뭐 창들 귀창이라고 해서 했어요. 막 이 전북 때는 그거 들르고 막 그냥 해서 무섭게 그렇게 해서 따라다녔다고. 우리 어머니는 또 그때부터라도 잘하지는 못해도 그저 가서 같이 했다고 그렇게 말랐더라고. 1932년 물질 도구를 들고 한자리에 모인 300여 명의 해녀들. 그녀들은 일본의 수탈과 착취를 알리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질밖에 몰랐던 해녀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해녀 항일가라고 불리는 해녀 노래 덕분입니다. 독립운동가 강관순이 해녀들을 위해 만든 노래입니다.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중심지 중 하나인 우도. 이곳에 강관순의 딸이 살고 있습니다. 비록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유복녀지만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녀. 어린 시절 어머니는 그녀에게 늘 아버지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고생하면서 벌어도 죗값을 못 받았대요. 그게 제일 문제였죠 그때. 저희 어머님도 그때 소라 장사를 했었어요. 소라 장사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다 보면서 막 분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시키면서 그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킵니다.
자신의 어머니처럼 한평생 해녀로 살아온 강길려 씨. 아버지의 노래는 삶이 힘들 때마다 위안이 됐습니다. 바로 우리 애절함이 담긴 노래잖아요. 여자들의 한이 담긴 노래, 잠수들의 한이 담긴 노래. 그래서 더욱 생각날 때가 제일 춥고 비 온 날 들어갈 때예요. 안 그래도 아버지가 부른 노래라서 지은 작사한 노래라서 자꾸 생각나긴 하지만 그때가 더욱 생각나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는 당시 해녀들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가엾는 해녀들 비참한 살림살이 세상이 안다. 추운 날 더운 날 비가 오는 날에도 저 바다 물결이에 시달리는 몸 하루 종일 하였으나 본 것은 기막혀 살자 하니 한숨으로 잠도 안 오네. 흔히 강인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기는 해녀. 하지만 해녀들이라고 날 때부터 강했을까요? 이 험한 날도 바다에 나가는 건 척박한 땅에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뭐 잡으시러 가시는 거예요? 예? 뭐 잡으러 가셔? 성게. 지금 성게 잡아 성게. 요새 해가지고 저 보말 성게 잡고 보말 잡고요. 옛말에 물질을 두고 저승 벌어 이승자식 살린다고 했습니다. 바다가 춥고 무섭기는 마찬가지지만 어머니기에 참고 뛰어든다는 얘기죠. 물질을 그만둔 지 1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습관처럼 바다를 찾은 강산옥 할머니. 그녀도 한평생 물질로 자식 5을 길렀습니다. 파도탕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야.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 우리 해녀들은 이렇게 비슷하게 해야 바로 못 안 된다고. 어릴 적부터 바다에 순응하는 법을 배웠던 강산옥 할머니. 바다는 그녀에게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난 9살 때부터 문들고 가서 저기도 저 포지 저것이 우리 친정 동네 바다니. 친구들과 물질하며 놀던 시절. 하지만 그 시절은 잠깐이었습니다. 16나라는 제법 막 숨기고 배트들 큰 바다에 했거든. 이제는 그때 간 거야. 대마도 간 거야. 고향 산천 두고 부모 두고 가는 마음이 어떠셨어? 어떤 허설지 인적이 그 군인에 끌려가는 것보다는 낫을 거는 장투운 거지. 1937년 중일 전쟁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해 한반도를 준전시 상태로 만들고 중국 침략을 위한 기지로 삼았습니다.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시행하며 한반도의 인력과 물자 공출을 합법화했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군대 훈련을 시켜 총알바지로 내몰 준비를 했습니다. 강산옥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이곳에서 훈련받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10석의 불악이 딱 지구를 했다. 이제 불악마다 첫 번은 1번이 시흥리, 그 다음은 성산, 오조리, 그러니까 다 들어오라고 하면 말씀을 이제 불악마다 넉 줄로 세워가니 저기 쫙 그게 사는 거라. 이건 그 안에 칼 막 팽기는 것처럼 탁 잡아 그래. 저 가운데 탁 사 그래. 훈련하지. 공 뼈부터요. 어디시나. 백월턴 시절 고된 훈련에 쓰러지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어떡하지? 그참 일기다는 어떡해요? 훈련으로가 바짝 그거 이렇게 하여튼이 아니요. 병원도 그냥 말 안 들으면 기합 주고 기절을 그냥 오면 이 난강을 갖다 놓으면 아딱 늑병 내보면 혼시가 좀 사가면 일어나 그래. 또 이제 그디가 훈련 받고 그래서. 그러던 중 어디선가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처녀들 중 군인을 뽑아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동생 대신 야 이제 우리 군인을 뽑아간대 너는 초대장으로 뭐냐 뽑아간대 나 나가 뭐냐 군인을 가야 되니까 아저 일본 놈들한테 가거나 이제 당하게 되지 않으시냐는 거야. 병원 이제 또 요 동네에 사는 하루방이 대마도를 해녀들을 인수를 해기네 증명을 내기네 이제 그 매역도 하고 소라잡으려 자꾸 인수를 해가. 그러나 이제 그대 알아보라 그대 알아봐 그래. 얘 대마도를 가래. 험한 꼴 당할까 두려워 서둘러 나간 출가 물질. 만약 그때 남아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인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군인 뽑아갈 거라고 뻔내놓는 겁나는 도망가면. 내가 그때 우리 형 그때 뽑아가는데 지금 유한바 할머니들 아니에요. 그거라 그래. 지금 80세 90세 된 그 유한바 할머니들 그때 뽑아가고 그때. 정든 고향 떠나 차디찬 타양바다에 몸을 담갔던 강산옥 할머니.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해녀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등사방 열어놓고 어린 자식 열어놓고 악마 같은 황금 따라 제주도에 어디라고 오라느냐 자라 제주도에 해녀는 대마도로 일본 땅에 산도 살고 물도 새는 황금 떠라 요 땅에 오라오나 이야기사나 일본 제2의 도시 오사카. 이곳에 일본 최대 한인촌이 있습니다. 한국식 상점이 즐비한 이곳은 오사카 한인들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보기 힘든 제주 음식들이 가득한 이곳. 누구나 여기를 걷다 보면 제주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여기는 제주도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은 이 생야구는 이 근처에는 제주도라고 그렇게 썼어요. 제주도.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온 제1한국인 1세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며 생겨난 한인촌. 일본 속 제주로 불릴 만큼 이곳에 사는 상당수가 제주 출신입니다.
폭염으로 지나가는 이마저 찾기 힘든 거리. 오늘따라 할아버지는 시원한 고향 바다가 그립습니다. 후르사토와 도코나노? 그러다도 제주도 안동면에. 제주도 안동면? 예, 우발에 났던 안동면 장천이. 예. 오사카 한인촌에서 장사를 했던 조응춘 할아버지. 이제는 장사도 접고 그냥 소일 중이지만 부지런함은 여전합니다. 내가 바퀴째도 구경하고 집에 가서 단돌이 먹을 거 딱 단돌이 해서 그래서 빵 약고 해서 먹어. 그곳에 조응춘 할아버지가 살림을 도맡은 이유는 몇 년 전부터 병석에 누워있는 아내 때문입니다. 노환에 치매까지 앓고 있는 아내. 아내는 3살짜리 어린애나 다름없습니다. 어머니, 없다. 밥 먹었어요? 몰라. 할머니는 고단했던 생활을 잊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고추분 시대 오늘네. 그래. 오카산ね 오가산도 반스. 그래야 나는 내려놓기는 반스. 그래와 내려놓기는 반스. 알아 묶고 있고도 기야 돼. 지가 딱 해놨어. 아픈 아내를 몇 년째 돌보다 보니 남편은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お父さんが手伝うの? 어디가 미나야로 이거. 어디가 해. 할머니는 좋으시겠네. 우리 할머니는 제일 사마 호강이라요. 호강이 이렇게 할머니 나 먹는 것도 할머니 먹는 것도 아침에 다 해줘. 낮에 오면 먹는 것도 다 해놔두고. 돌봄을 받아도 모자랄 나이에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할아버지. 힘들어도 이렇게 지극정성인 건 생사고락을 함께한 아내를 외면할 수 없어서입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그만 좀 되네. 야, 수요에다 조금 씹으세요. 17살에 결혼식에 두달 살아내 나만 혼자 나오란 근데 그 시절엔 있었고 콩콩이 선생 알아 조연서에 해달이 뭐 있고시 이러이러 조연 뭐 있고시 세기당 호리 뭐 있고시 이러이러 있었다. 억지로 남의 나라에 끌려와 전쟁터도 나가고 하루 12시간씩 탄광에서 광부로까지 일했지만 보상은커녕 아픈 상처만 남았습니다. 남편 징용간 사이 대마도에서 물질을 했던 아내. 그리고 그곳이 부부의 정착지가 됐습니다. 대마도 와서 고동에서 자꾸 고집키로구나 소리 그렇지. 아비야 고집키로가라 로고집키로 소리 없다. 이시 서른들 세 같은 세웠다. 선생 연주행에 40년간 대마도에서 살망했어. 일제강점기에 제주 해녀들이 가장 많이 출가물질을 했던 대마도. 출가물질 해녀의 절반 이상이 대마도 바다를 누볐습니다. 텅 빈 제주 바다와 달리 물건이 흔했던 대마도. 물질하느라 바빠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였죠. 아침이 10시에 들어가면 저 12시에 나와. 12시에 오라 그래. 지금 다 주워서 지금 먹고 1시 되면 다시 들어가고 5시 되면 들어가고. 대마도대 한국의 아마산가 多かったの? 多かった多いそれは昔から多い昔から戦争の大東亜戦争の時から신라시대から多かった 하지만 그렇게 물질을 해도 일본인들의 배만 불렸고 부부는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 이제는 호강이야. 그때 먹을 것도 없었는데. 부부는 해방이 되고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복잡한 상황이 부부의 발목을 붙들었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일본에 남았습니다. 갖은 고생에도 억척스레 살림을 꾸려왔던 아내. 이제 아내는 남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입니다. 그런 아내를 위해 남편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뒀습니다. 손수 만든 유골함입니다. 이제 한 100가장 살면 죽어볼 거니까 죽어서 제주도 갈까? 제주도에? 네. 일본에 가서 70년 가까이 일본에서 살았지만 조응춘 할아버지는 늘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가 말은 못해도 자신처럼 고향을 그릴 거라 생각합니다. 고래니 오래 오이래래 고야때 알아 사시더니 있고. 불편한 몸 때문에 외출이라곤 거의 없는 부부에게 유일한 낙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제일 한국인들이 모인 돌봄 센터에 가는 건데요. 외롭고 적적한 생활에 소소한 행복입니다. (20년) 전 나이 많은 제일 한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돌봄 센터. 모두가 한국인이라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고향가 제주도의方, 제주도 고향의 분, 손을 좀 올려주세요. 제주도가 고향인方, 뒤에 계시겠어요? 제주 할머니들입니다. 그때 군대와 다닐 때가 이제 하지매 군대가 오란 아저씨 바꿨을 때 군대가 스물에 때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넘어온 제주 해녀들은 대부분 물질로 생계를 꾸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그 깨끗이서 그저 시상에 벌금만 하면 거기 가서 놀아요? 우리 9살 돌아보사. 우리 졸업사에는 또 그때 호이호이때 타고 다니는 데서야. 호만 안 했어요, 그래가. 힘든 시대를 함께 산 이들. 그러나 그 기억은 자꾸 줄어만 갑니다. 나 알아지 그거 알아지 그거 나 웅충이 맛이 저 웅충이 대봐도 집 살 때도 나가 대기먹 사서였을 거예요. 헌데 사서였어요.
나 혼자 다니는 야속한 세월은 수십 년을 같이 한 이웃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다 죽어버리고 홀로만 됐는데 나 혼자만 살았어. 남편은 남자는 나 혼자뿐이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아보게 하려 해봐도 무용지물. 환산음이거든. 90이 넘으면 어쩌면 할머니의 기억은 젊은 시절의 응촌시에서 멈춰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도 성산면 우주리에 사람들 자꾸 놀러 가서 영어 내가 산일 가면 먹으라고 주거든요. 근데 이번 처음으로 오늘 만나니까 이렇게 늙은 줄 몰랐어. 고무 옷도 없던 시절, 얇은 무명 옷 하나 입고 찬 바다에 뛰어든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몸 하나 간수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가다 한 거는 먹지 못해. 네가 어떠니까. 한평생 타양바다에서 고생만 하다가 이곳을 고향 삼아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 만약 고향에 계속 머물렀다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요? 19 꽃다운 나이에 출가물질을 나온 김순옥 할머니. 오랜만에 딸과 마주 앉아 옛 시절을 떠올립니다. またしててんな若い時に。若い時はまあせっとしたあんましてですね。苦労してんなあんまで。今でも海女さんすぐ使ったり行きたいね。あんま行きたい？海女行きたい。ここでも殿崎の分かってる？ここが対馬の殿崎。これ。分かってますか？海やからホイホイしてこれ2倍3倍とこ行ってアワビささり取ったおばさんですね。そうさ。今考えしたら涙出る。涙出るんですよ。頑張ってきたもんね。こんなする気もなかったしね。朝早くから遅い6時7時まで暗くなるまでもう夏海女さんやっててそれからご飯で冬はイカの皮むきとかあんのを一緒にイカ干したやつをみんな売ってたから 한때는 한 식구처럼 살았지만 이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사진 속 그녀들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今まで生きてるかね。生きてる。元気で。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나온 해녀들은 대부분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다 밑에서 죽도록 일했지만 해녀들에게 돌아온 건 차별과 멸시였습니다. 일본인과 달리 어업권이 없는 제주 해녀들은 폐선의 고철을 건져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동남쪽 보소 반도에 자리한 호타. 제주 바다를 닮은 이곳에 한 제주 해녀가 있습니다. (2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홍성랑 할머니. 그녀는 보소반도의 마지막 1세대 제주 해녀입니다. コウさん、おかわりないですか？おかわりはないですか？大丈夫よ。お腹が痛くはない？痛くはない。大丈夫。今日ご飯食べられた？いっぱい食べた。ごめんなさい。はい。
大きな息してください。全部自分でご飯も食べられて、で車椅子も長い時間座っていることできた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徐々に年齢を重ねることによって、ご自身で食べることが難しくなっているので、食べる量も増えていたり減っていたり。 아무리 거친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지만 갈수록 쇠약해지는 홍성랑 할머니. 그래도 물질 얘기만 나오면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郷さん、郷さんは昔海してたでしょ。その時のお話を少し聞かせて。潜って何を取ってたの？どれぐらい潜れるの9メーターぐらい。9メーターも？おー、すごいね。その深いとこ行ったら、船が張ってきて、あれって死ぬふうだったよ。そんなこともあったの？そんなこと3回あった。3回も？ 죽을 위기도 넘겼는데 병마 앞에서 무너져버린 몸. その時は3回いたけど、助けてくれた。助けてくれたの？ 한많은 삶을 자꾸 되뇌는 할머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海を思い出すかもしれないからさ。 불과 10년 전까지도 물질을 다녔을 정도로 한평생 해녀로 살았던 홍성랑 할머니. 그녀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려 이 머나먼 타양까지 떠밀려왔습니다. 일부서가 이 구미한 사람들이 오랑 운이형, 가진미형 배들에 책임인가 있게 돌아왔어. 돌아와 오기 기나만 군대원으로. 전쟁 중에. 전쟁할 때 돌아와 조연이 돌아왔지. 맨날 고생했어요. 전쟁할 때. 먹을 것도 못 먹고 사모. 누가 고민으로 고야단 누가 우마 뭘 주는 외사만 먹고 먹을 것은 먹이를 고매가 날 거라 전장할 때는 막 골라 구르기를 살았어요. 원치 않았던 일본행. 그때부터 그녀의 가혹한 삶은 시작됐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저 물질로 연명했던 홍성랑 할머니.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담이 한 칸짜리 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人はそういう漁師というのはよく目入って船を持ってそういうことはね韓国の人たちはできねえから。そういうことは、そういうことぐらい潜ってなんか謝罪取ったいろんなもの取った時期になるとそういうものを取ってでそれを近くのあれを売って生活をしていたんだよ。最初のうちはまあ大勢にやっぱ釣りの人が来てましたよ。だけどだんだんぼちぼちとねあれしておばさん長生きでね丈夫だったからねついこの間までやってましたよ。ここへ病院入ってねもう2年ですよ。 홍성랑. 그녀를 잊지 못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그녀를 어머니처럼 여겨온 이덕웅 씨입니다. この辺にドラム缶を置いてかまどを作ってひじきを茹でてでゴザを敷いてこの辺で乾かしてたんですね。 아직도 홍성랑 할머니 모습이 눈에 선한 그는 그녀가 살아온 세월을 알기에 가슴이 아픕니다. 불타사도 왜 이렇게 일본까지 와서 고생하느냐 해서 샤벨도 받고
나는 그거는 어머니한테는 많이 신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 조선지 합니다. 어머니는 없는 것들에 걸어가는 것들에 보면 한국 사람 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는 것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조선 사람을 알지 않은가 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싫어했습니다. 그런 옛날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생각이 할머니 보니까 그 생각이 나와서 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홍성랑 할머니를 대해온 이덕웅 씨. 왠지 그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덕웅 씨가 지인과 함께 오랜만에 홍성랑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라 그랬을까요? 홍할머니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전보다 몸은 쇠약해졌어도 정신만큼은 맑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고향을 그리며 수없이 눈물 지었을 홍할머니. 마음만은 언제나 고향 바다에 있습니다. 필요해서 가만히 숙을 줄때 많이昔は天狗さんいっぱいあったんでしょ。 일배 하는 누가 갔다가나 손대기 전에 비끄러시래. 비끄러시러 왔다. 그렇지 않나가. 사사이いっぱい取ればよかったのに。 예? 사사이. 사사이 보내줄 때 무사가 숨어가 왔다. 아,そっか. 요구였네 요구. 요구였다. 시노도 약다. 시노도 약다. 응, 그러시다. 연애. 아직까지 연애. 허스카시대 유하나이. 연애. 죽도록 살아온 세월이 부끄럽다는 홍할머니. 하지만 정작 부끄러운 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녀들의 아픈 삶을 외면해왔기 때문이죠. 엄마가 아버지 보고 싶어도 이제 뭐 아무도 없애주나. 가야 아무도 있네. 멈추겠나. 그녀의 읊조림에는 한많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준이 구라서는데 지정은 등에서 지고 바람물에 집을 삼고 갈매기는 벌을 삼아 실세에 일분 나오람 남강 걷지도 문 살아보고 칠성판을 등에다 찌고 바닷물을 짓바삼아 갈마기를 벗을 삼고 두렁박을 깨남 삼고 이해저해 살다 한구나 이팔 청춘이네 뭐나 바닷물 속에서 단을 거치고 줄인 삶 속에 바다를 건널 수밖에 없었던 해녀들. 그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들이 사라진다는 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이 땅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 가슴 아프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들. 바로 현해탄을 건넌 해녀들입니다.